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혹시 최근에 만성신부전증 또는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게 될 때 같이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부전은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다. 약으로 치료가 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같이 듣게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고 나면 참 막막해지죠. 우리가 질병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 힘차게 이렇게 노력하면서 바꿔나가려고 애를 쓸 텐데 이건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원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것처럼 사실 절망스러운 말이 또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음식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부전이다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칼륨, 나트륨, 인, 단백질 이런 영양들을 조절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칼륨이, 나트륨이 낮은 그런 음식들 막 열심히 찾게 되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가 신부전이라는 아니면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다 하더라도 거기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한숨 한번 크게 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만성신부전이 왜 왔을까? 만성신부전이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단백질 때문에 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신부전의 원인은 뭐니 해도 고혈압, 당뇨, 그리고 그 자가면역 질환이죠. 루푸스라는 질환 때문에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구체 신염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혈압, 당뇨, 루푸스, 사구체 신염 이 외에도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어디에 통증이 좀 있을 때 그냥 약국에서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이런 소염 진통제들을 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신부전에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질병이나 또는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성 신부전이라는 단계로 점차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이 원인은 다 무시한 채로 거기에서 우리가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이런 영양들만 조절한다고 해서 과연 신장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신장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는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인 이런 영양소들을 조심해서 제한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안 좋아진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좀 노력하자. 이것을 아니면 나빠지더라도 조금 천천히 나빠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노력인 것이지 사실상 신장 기능을 되돌리는 그런 치료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 기능이 좀 더 좋아지기를 희망한다면 그냥 그 영양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그 식이요법에서 식이요법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루푸스, 사구체 신염 이 중에서도 그 신부전으로 가는 90% 이상은 다 고혈압, 당뇨에서 기인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부전의 원인이 고혈압과 당뇨가 주 원인인 만큼 이 고혈압과 그 당뇨를 다스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칼륨이라든지 나트륨인 이런 영양소들을 이제 조절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만성 신부전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부전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단 영양은 칼륨, 나트륨, 인, 단백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신부전 그 중간 단계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분명히 이 칼륨, 나트륨, 인, 단백질을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데 이것을 떠나서 만성 신부전이 발생한 주 원인은 뭐라고 했죠? 고혈압, 당뇨. 나는 당뇨 없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미 내 혈관에서 당독소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그 모세혈관 덩어리인 신장을 망가뜨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 나트륨, 인, 단백질까지만 조절을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최소한의 그런 소극적인 대처이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은 설탕 또는 과당, 이 당 조절에 애를 쓰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그 신부전에서 약간 개선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여서 소변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소변량이 줄어드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또 몸이 많이 붓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물을 좀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부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조절이다. 그러니까 설탕이라든지 과당을 거의 먹지 않는다.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칼륨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신부전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죠. 그런데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지만 1단계는 사실은 신부전이 아니라 정상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1단계라고 하고 이때는 그냥 이제 만성 신부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2단계는 사구체 여과율이 60에서 90까지 이 단계에 있을 때 2단계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성 신부전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나 또는 크레아티닌 이 수치를 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사구체 여과를 살폈더니 70이 나왔어요. 70은 분명히 이제 정상 범위에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뭐 만성 신부전랑 관계없어. 그냥 그렇게 안심하면서 넘어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정상은 정상인데 60에 가까운 70에 있는 것과 사구체 여과율이 90에 있는 것과 이거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자, 70에 있다는 것은 내가 60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90이라는 것은 60까지 거리가 한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0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야 된다 이런 것이지 내가 70에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 2단계에 있는 분들이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건 하책이라고 하죠. 질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2단계에 있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70, 80에서 안심하지 말고 90 이상으로 올려놓으려고 애를 쓰자.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단계, 2단계에서는 칼륨이나 인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륨이 넉넉한 음식을 드시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즉, 이 신부전의 가장 주된 원인이 고혈압하고 당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칼륨이라는 것이 나트륨의 배설을 도와주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에서는 칼륨이나 나트륨을 제한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칼륨이 좀 넉넉한 음식을 드시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사구체 여과율이 60 밑으로 내려가는 3A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45에서 60까지 이 범위를 3A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는 실제로 만성 신부전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막 이런 말들을 같이 들으면서 많이 이제 낙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3A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 3A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먼 길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이제 신부전 회복되기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제가 실제 치료를 해보면 이 3A 단계에서는 2단계나 1단계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3A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식이요법을 적절하게 하면서 이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2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A 단계에서는 이제 칼륨이나 인, 나트륨 이 조절이 좀 시작은 돼야 되는데 아주 빡세게는 아니고 좀 헐렁하게 이렇게 조절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사고 제어과율이 30에서 45 단계에 있는 것을 3B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B 단계에서 3A 단계로 올라오는 경우들은 이제 그래도 종종 있는데, 그런데 3B 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상태는 아니고요. 가능하긴 한데 3A 단계보다는 좀 확률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 3B 단계에서부터는 칼륨이나 인이나 나트륨 이런 영양들의 조절을 조금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사고체 여과율이 15에서 30 이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단계에 접어들면 그냥 내가 모든 증상으로 완성 신부전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 이제 변기에 거품이 많이 낀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수시로 이렇게 뭐 미식거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왜 그러겠어요?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지면서 내 몸에 이제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증상들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단계에서는 정말 이렇게 뭐 정상 범위까지 돌아가는 경우는 저는 경험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 단계에서 악성 빈혈이라든지 소변의 거품, 그러니까 단백뇨라든지 뭐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여러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는 이런 단계까지는 제가 가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칼륨이나 인, 나트륨, 단백질의 조절이 좀 더 철저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사고체 여과율이 15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떤 식이 조절이라든지 뭐 자연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으로 이제 기능을 되돌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요. 이제 투석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만성 신부전이라 하더라도 3A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65세 되신 분인데 24년 11월 4일 날 검사를 하셨을 때 사고체 여과율이 50이 나오셨어요. 사고체 여과율이 60 이상, 60에서 100 또는 110 이 정도가 정상인데 50이면 그 정상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걸러내는 것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걸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신부전이 있을 때는 제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같이 치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 25년 9월 25일 날 이제 검사해서 결과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24년 11월에 검사를 하시긴 했지만 이분이 저하고 치료를 하신 건 25년 1월부터 치료를 하셨었거든요. 그럼 한 8개월 정도 치료를 하신 다음에 자, 9월 25일 날 검사를 했는데 사고체 여과율이 100으로 올라왔어요. 저도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고체 여과율이 50에 있던 분이 뭐 70이나 80 정도로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제가 자주 보았는데 50에서 100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이렇게 자주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이 사고체 여과율이 10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체 여과율이 100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빼놓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는 이렇게 100의 그 정도 단계에 있는 분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과 당뇨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공복혈당이 219나 나오고요. 공복혈당이 100 이하가 정상인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공복혈당이 21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는 9.4,
당화 혈색소가 6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9.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중 그 중성지방이 150 미만이 정상인데 42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혈중에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그 당들이 혈중에 떠도는 이 지질과 결합하면서 이 당지질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 거였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소변에서 이제 단백뇨가 나오는데 단백뇨 중에서도 이 미세 알부민을 이제 특별히 따로 떼어서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알부민이 소변 중에 30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468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 사구체효과율이,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알부민이 이렇게 높은 수치로 빠져나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쩌면 제가 치료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그냥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검사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셔서 그냥 혈압당뇨 얘기만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저하고 치료를 하게 된 거였는데 어쨌든 이게 미세알부민이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부민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또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합쳤을 때 그 단백질이 200 미만이 정상인데 1895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구체 신염을 같이 진단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 당뇨가 계속 진전되어 오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신장에 염증까지 이제 급성으로 이제 생긴 발생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혈압이 190에 110 정도에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뒷목이 막 끊어질 것 같다고 이런 상태로 오셨었는데, 저거 해독 치료를 2달간 하시고 나서 보면 거의 기적적으로 많이 좋아지셨죠. 자, 공복혈당이 219에서 114로 떨어지셨고요. 당화혈색소가 9.4에서 6.5. 근데 뭐니 해도 오늘은 신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세알부민이 그 1468에서 280까지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단백질이 1895에서 396까지 떨어졌어요. 미세알부민 281이 이것도 그 30 미만에 비하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이 편안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내원을 하지 않으셔서 이제 저하고의 치료 과정은 여기까지로 끝내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도 원상으로 또 원상 거의 그 비슷한 곳까지 이렇게 되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칼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왜 만성 신부전 단계에서는 칼륨을 조절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내가 만성 신부전에서 3비 단계 또는 4단계에 있으면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맥을 짚어보거나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서 부정맥이 살짝 있어요 하면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부정맥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부전 중간 이하의 단계에서 이 부정맥이 생기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신부전에서 이제 투석 단계를 지나고 투석으로도 뭐 힘든 상태여서 이분이 이제 신장 이식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신장 이식을 2번을 하셨는데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정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뇌가 딱 멈춘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안 가고 그러니까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직진을 하는 바람에 이제 사고를 내서 이제 큰 위험에 처했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갑자기 그런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이 신호등을 이제 못 보게 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게 바로 부정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굉장히 심하면,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것이잖아요. 불규칙하게 뛴다는 것은 빨리 뛰다, 천천히 뛰다, 이것도 부정맥이지만 뛰다가 잠깐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추는 시간이 0.1초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1초, 2초 이런 시간이 되다 보면 그 순간에 갑자기 온몸의 기능이, 뇌가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냥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크게 나는 경우 중에 분명히 음주운전도 아닌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중앙선 넘어가면서 또는 옆에 가드레일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부정맥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부정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칼륨이기 때문에 이제 신부전이 중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칼륨을 조심해야 그러니까 칼륨을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칼륨 하면은 2000mg,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수학에서도 공식은 딱 외우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신장 건강이 걱정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칼륨은 2000mg 이하, 이거는 다 머릿속에다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60에서 사고체혈과열 60에서 89, 이때는 이제 신부전은 아니지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45에서 59, 이때부터 이제 칼륨을 이제 조절하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2000mg 이하로 이렇게 이제 좀 낮춰야 된다. 근데 이때는 그래도 그냥 아주 엄격하게는 아니더라도 2000에서 2500 이 정도 섭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3B 단계, 사고체혈과열이 30에서 44 이 정도로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칼륨을 2000mg 이하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에 칼륨이 적게 들어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이제 주의를 할 수가 있겠죠. 평소에 건강에 좋은 음식 하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토마토, 시금치, 해조류, 이런 것들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음식들에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칼륨이 넉넉한 음식을 먹어야 고혈압 예방에도 좋고 이제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칼륨을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토마토나 시금치, 해조류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음식에 속하고요. 그 외에도 바나나, 감자, 고구마, 오렌지, 이런 음식들이 칼륨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요하는 이런 음식들만 생각하다 보면 뭐 이것도 먹지 말아야 돼, 이것도 먹지 말아야 돼, 이제 좀 슬퍼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헤쳐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칼륨이 낮은 음식에는 뭐가 있는지 이걸 종류별로 알아볼게요. 자, 곡류에서는 흰쌀밥, 그리고 식빵, 쌀죽, 소면, 우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채소류로 들어가면 오이나 양배추, 양파, 숙주, 무,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과일로 들어가면 블루베리, 딸기, 사과, 배, 포도, 파인애플, 이런 단계로 있고요. 그다음 단백질 음식 중에서는 계란 흰자가 칼륨이 낮은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그 다음이 두부, 흰살, 생선, 닭가슴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숙제가 생겼어요.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은 90%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 그래서 당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잡곡밥이 아닌 흰쌀밥, 쌀죽, 우동,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고, 과일 중에서도 사과나 배, 포도,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칼륨이 낮다고 해요. 그러면 칼륨은 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흰쌀밥이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잖아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혈관 안에서는 당독소가 생성이 되면서 이 당독소가 다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그러면 신장의 기능이 뭐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륨을 낮추자니 당독소가 걱정이 되고, 당독소를 생각하자면 칼륨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럴 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방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단백질 음식이나 채소를 먼저 드시고 나서 탄수화물 섭취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흰쌀밥을 먹더라도 밥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오이나 양배추 또는 숙주, 이런 것들을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또는 이제 계란 흰자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드시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내가 잡곡밥을 못 먹고 흰쌀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당독소에 대한 염려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채소를 먹더라도 칼륨을 더 줄여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채소를 잘게 썰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채소를 좀 더 잘게 썰어서 이걸 물에다 담궈두는 거예요. 30분 이상 이렇게 담궈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소를 삶거나 데쳐서 그 삶은 물을 버리고 그 채소만 건져서 드시는 거예요. 이 칼륨을 낮추어서 먹는 이 방법은 옥살산을 낮추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 칼륨이 높아서 주의해야 될 음식 중에서 시금치가 있죠. 이 시금치는 그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으면 신장의 그 결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옥살산을 낮추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칼륨도 낮추고 이 옥살산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소를 잘게 썰거나 아니면 물에 30분 이상 담궈두거나 아니면 삶거나 데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삶거나 데쳐서 그 국물을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 국물에 이 칼륨이나 옥살산이 녹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물을 버리고 채소를 꼭 짜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채소를, 그러니까 시금치 같은 것들을 국을 끓여서 드신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의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흰쌀밥 한 공기 드시면서 숙주로 국을 끓여서, 콩나물국 대신에 숙주국을 끓였죠. 그리고 계란말이 1개, 오이 무침, 사과 4분의 1쪽, 이 정도로 아침을 드시면 되겠고요. 점심 때 흰쌀밥 한 공기, 흰살 생선 1토막, 양배추 볶음, 무 생채, 포도 6알. 근데 포도보다는 아무래도 블루베리 정도가 훨씬 낫겠죠. 자, 저녁 때 흰쌀죽, 그다음에 두부 3분의 1모, 양파볶음, 양배추 샐러드, 배 4분의 1개. 근데 이제 저라면 배 4분의 1개보다 이제 뭐 딸기 뭐 2-3개 아니면 3-4개 이 정도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을 드신다고 하면 이제 식빵을 1장 정도 이렇게 드신다든지 달걀 흰자를 이렇게 드신다든지 이 정도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점심때가 비교적 이제 칼륨이라든지 열량이 조금 많은 그런 식사 패턴이고요. 아침이나 저녁에는, 특히 아침에는 누구라도 이렇게 소화기가 이제 그 작동을 좀 덜 하기 때문에 이제 칼로리를 조금 덜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칼륨 섭취량도 아침에는 조금 더 작은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 식단을 짜보았는데, 아까 이제 칼륨이 낮은 그런 음식류들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 그것을 그 범위가 좀 좁긴 하지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성 신부전 그 중간 이하 단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영양소 중에서 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